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좀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별표를 치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페이지 71페이지 다시 가시면, 문제집 7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10번 문제가 별표가 쳐 있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왜냐면, 아까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좌상향 이동한다는 게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개론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유력하다 좀 볼 수 있어요. 10번 별표 쳤나요? 몇 개 쳤어요? 5개까지 쳤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개까지. 3개만 좀 쳐주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좀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아까 12번을 보시면은 칭찬을 했는데 12번은 조금 견제를 했죠, 제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이동이라는 요 문제도 괜찮습니다. 요 문제가. 그러니까 요 문제가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지금 세 문제를 제가 찢는데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14번은 그냥요 작년 문제였어요. 작년이었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찍고 그 다음에 16번은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아까 제가 피입고로 200원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죠. 맞나요? 그럼 아까 4QD가 됐었는데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2배가 나왔었거든요. 몇 배가 나왔다? 그러면 이 2배를 그냥이야 2를 나눠. 그러면 2QM이 되겠죠. 그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이야 4배야. 4배니까 그냥 QM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에 나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 계속.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요약, 문제집 요약으로 가시면은 61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저자분이 포인트 9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지금 네 가지가 있죠. 그럼 따보세요. 4, 4, 16 몇 개 되는 거예요? 16가지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직은 출제가 안 된 게 거기 보시면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라는 단어가 있죠. 요건 아직 출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죠? 누가 크다는 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제 프린트를 보시면 핵심 3 보시면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균형에 대한 이동이 한쪽만 이동이라는 게 있죠. 그 한쪽 이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둘 다 이동이에요? 한쪽만 이동이야? 한쪽만 이동. 요거를 잘 잡으셔야 다른 것들을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쪽만 이동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한쪽은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이 불변일 수 있죠. 그럼 공급이 불변이면 자 따라서 수요만 증가. 그러면 뭐만 증가했다는 거죠? 수요만 증가하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따 문제 수요가 불변인데 자 따라서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격하고 양이라고 돼 있죠. 물론 뭐 가격은 가는 균형가격이고 양은 거래량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요 둘 다 올라가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프를 다 그려볼게요. 자 가격과 양이면은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지만 균형이 그죠? 수용급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뭐만 증가했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초과 수요니까 양도 늘어나는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둘 다 이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만 감소했다? 그럼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가. 둘 다 내려가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하신 분도 있어서 자, 그냥이야 공급은 불변이야. 그러면 수요만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지키죠. 그럼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같이 따라가. 손 들어봐요. 그냥이야 올라가면 둘 다 올라가.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성격을 알았죠. 같이 움직여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뭐만 증가했습니까? 공급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래프는 하나의 염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유도해 볼게요. 지금 수요는 그냥이에요. 수요가 불변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증가는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니까 점이 우측으로 찍히겠죠. 그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죠. 이게 지금 해보세요.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미분양이 속출돼 갖고 가격이 어떻게 돼? 잘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보는 것이지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이야 공급이 증가를 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우측으로 찍히겠죠. 점이 우측이니까 양은 증가를 하겠죠. 맞아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 그래프를 그릴 거지만 사람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 말이 틀려요? 생각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지. 전혀 수용급이 균형이 뭐와 뭐 만나는 거야? 수용이 만나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이야 수요가 불변이야. 뭐가 감소했어? 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좌측 움직이죠. 상상의 날개를 펴봐. 그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물량이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건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죠. 대답은 잘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이야 좌상향 이동해. 아까 좌상향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죠. 그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그럼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친 거는 그냥이야 방향이 다 따라가. 얘 증가니까 그냥이야 다 증가야. 얘는 다 내려가죠. 이해해야 돼, 이게. 근데 얘는 유일하게 그냥입니까? 양만 같습니까? 가격이 반대라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얘는 무조건 양을 찍어야겠죠.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가격은 내려가고. 얘는 뭐는 감소해? 양은 감소하죠. 반드시. 근데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 반대로 움직인 거를 상상을 날개를 펼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거기 지금 요약집 있어요? 따라서 4, 4, 16. 몇 가지가 있다? 16가지가 있어요. 찾았죠, 그죠? 죽이는 거죠, 죽여. 그러면은, 제 프린트 보시면, 따라서 둘 다 이동.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볼게요. 같은 방향입니다. 만약에 같은 방향에서, 같은 방향은 둘 다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와 같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수님, 왜요? 왜 하나만 이동하지 둘 다 이동하고 난리야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얘가 그런 건데. 자, 한쪽만 이동이다, 둘 다 이동이다, 둘 다 이동이에요. 근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죠? 가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우측으로 찍힙니까?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자,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따보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공급 증가를 따라요? 수요 증가를 따라요? 수요 증가 따르는 거죠. 큰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증가한다는 건 공급 물량이 더 많죠. 그럼 이쪽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자, 지금 제 프린트의 당구장 표시에 따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봐봐. 그냥이야 다 우측이야. 우측이면 그냥이야 양은 다 증가해. 양은 다 증가하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 균형이 누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맞아요? 자, 이 노란 색깔을 수요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자, 수요만 증가할 때는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모두 상승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러면 그냥이야 우측으로 올라가. 점이 일로 찍히죠? 그러면 그냥이야 다 올라가. 가격만 올라가, 양도 늘어나. 똑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요 깊은 뜻을 아시겠어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 봐요. 공급이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가격은요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이야 양은 증가를 해.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나 지금 내 손가락을 잘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잖아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은 따라서 양동. 그냥이야 양은 동일해.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간 게 100원 올라갔는데 100원 떨어졌으니까 다시 불변이라는 얘기죠.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됐으면 됐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제 요약기에 보시면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이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까? 뭐만 증가하죠?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둘 다가 감소하면 그냥요, 양만 감소해요. 가격은 알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 3번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뭐 증가, 뭐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은 아까는 양동이었는데 이거는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요것도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네 가지 케이스를 본다면은, 자, 보세요. 네 가지 케이스를 본다면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두 개 다 올라갑니까?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대답하세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양은 감소하고 뭐만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누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때문에 가격은 다 상승합니다. 맞나요?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은 자, 가볼게요.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냥요, 수요가 증가는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다? 둘 다 올라가죠. 지금 알겠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맞아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이야 좌측으로 움직여. 그냥이야 양은 감소를 해.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지?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다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반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할게요. 자, 내가 균형. 그럼 수요가 증가했죠? 그냥이야 양이 증가해. 근데 공급은 감소했죠? 내 허리를 봐봐. 그냥이야 양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할 때까지 흔든다? 뭐는 알 수가 없어?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양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해 갔나? 근데 그냥이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 가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그럼 그냥이야 가격은 다 올라가.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그러면 증가하니까 증가죠? 감소하니까 더 감소하니까 감소고.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양을 지금 모르죠? 양이 10개 늘어났는데 10개 감소했더니 이게 불변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같이 움직여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더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양을 알 수가 없더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크다면이 나오면 그냥요 큰 것만 본다. 작은 걸 무시한다는 거죠.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어떻게 썼는지 넘기셔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74페이지로 갑시다. 74페이지로 가시면은 문제집 74 가시면은 18번 문제 있나요? 요거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기출.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우리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출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에 공급 불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그럼 따라서 수요 증가만 본다. 그럼 손들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둘 다 올라간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2번 수요가 불변이면 공급 감소만 보죠.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공급 감소는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은 증가다, 양은 감소다. 감소고 가격만 상승하니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그냥입니까? 수요 증가만 봅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이야? 둘 다 가. 둘 다 가겠죠. 그럼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랬죠? 그럼 바뀌었죠? 그럼 무슨 증가가 크죠? 공급 증가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 국어를 잘해야 돼. 그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공급이 더 크다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가 크죠? 그럼 무슨 감소를 따라? 수요 감소를 따른다. 그럼 둘 다 내려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맞아요? 그럼 나 봐봐. 이것만 가르쳐 줄게. 지금 5번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뭐 감소하고 수요 감소하고 뭐만 증가, 공급이 증가죠. 그럼 절 보세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양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 수요에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 안 되면 손 들어봐. 그냥이야, 이건 같이 내려가. 그럼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내려가죠. 자, 이건 그냥이야, 양만 증가해.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냥이야, 가격은 하락해. 양은 알 수가 없다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주로 가져가세요. 18번 문제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자, 19번은, 자, 19번을 보기 전에 21번을 한번 볼게요. 21번이 더 쉬우니까. 자,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죠? 그럼 자, 보세요.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갔어. 그럼 칠판 봐봐. 둘 다 내려가는 경우는 그냥이야, 수요 감소밖에 없어. 수요 감소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감소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공급은 불변이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19번을 가시면은 19번도 별표를 쳐보세요. 이거 기출을 돌려낸 건데, 가격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19번은 균형 가격이 그냥이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 중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럼 천천히 갈게. 자, 지금 봐봐. 정상제라고 돼 있죠?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건축기술이 향상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내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을 봐시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시켰죠. 공급이 늘어났어요?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몇 번 정답? 4번. 보완재 가격과 나는 반대라 그랬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거 별표 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고. 자, 20번에 가시면은, 자, 가볼게. 지금 가격 하락 양 증가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나? 그러면 자, 볼게요. 다음에 공급 증가.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되는 건 공급 증가밖에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무슨 증가 찾으라는 거죠? 공급 증가 찾으라는 거. 공급 증가. 화이팅. 무슨 증가? 그치. 역으로 가서 이거가 말하면 공급 증가만 찾아대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기억이 맞네? 대답 안 하네. 기술 진보로서 아파트의 생산성이 향상하냐? 그냥 공급이 증가해. 공급 증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자, 수요 측면에서 대체 관계 있는 빌라 상승하면 빌라 안 사고 다른 거 사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이것도 아니겠죠.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증가만 찾으라는 거야? 공급 증가만 찾으라는 거죠. 하나의 경우수만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이것도 아니겠지. 아직 안 나왔, 이거 기업반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정상제니까. 근데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얘 들어가네. 그럼 기억하고 미음이네. 자, 소비에 있어서 보완관계와 나는 그냥이야 반대로 움직여. 그럼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수가 늘어나니까 수요 증가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두 개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찾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큰일 났다. 갈수록 난이도가 높네.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다 똑같겠지만 다 어려우니까. 22번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들어볼게요. 아파트의 선호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건 공급이 어떻게 됐죠? 감소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 이거였어요. 그냥입니까? 이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가격은 누구에 따라갑니까? 수요에 따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이 되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안 풀어오셨어요? 그래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죠? 그럼 양은 변화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지금 뒤에 조건이 있네, 그죠? 그러면 잡을게요. 뒤에 조건이, 자, 지금 뒤에 조건이 있다는 게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저한테 빨리 들어왔는데. 자, 조건을 본다면, 모의 변화가 모의 변화보다 크대요. 찾았습니까? 그럼 누구가 이기죠? 수요 변화가 이기죠. 그런가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어떤 게 이긴다고요? 수요 증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빨리 온 게 아까 그걸로 봤을 때는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단이 없으면 3번이 정답이죠. 근데 단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 그럼 수요 증가를 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다시 갈게요. 단서가 없으면 정답이 몇 번이죠? 만약에 여기 단서를 달았으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단서를 달았으니까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뭐가 더 크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23번도 난이도가 높아요. 거꾸로 물어봤는데, 지금 XJ와 YJ가 대체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YJ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YJ 사겠어요? YJ 안 사겠어요? XJ 사겠죠? 그럼 XJ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XJ에 대한, 잠깐만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은, 자, 가격이 하락했다고 돼 있네, 거꾸로. 그럼 YJ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요, YJ에 대한 수요를 늘려요. XJ는요, 줄이겠죠.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XJ에 대한 수요를 줄이죠. 그러면 XJ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둘 다 내려가죠.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무슨 관계죠? 그럼 YJ가 대체제죠. 그럼 대체제 가격 하락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요, 내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가 줄었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감소한다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느낌 잡으시고. 그 다음에 24번은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24번에 보시면은, 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일정 기간은 맞죠? 근데 수요라는 것은 구입한 주택이에요?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가격 이외죠? 그럼 수요 곡선 자체는 수요량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수요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수요의 변화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격 이외죠?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그럼 5번에다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지금 균형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그럼 일로 와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그냥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공급을 줄이니까, 그냥이야, 양은 감소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약간 조금 탄력성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자, 이건 제가 후수를 하겠습니다. 탄력성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근데 이따가 해드리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따 해드리고, 그 다음에 26번 있어요? 이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 문제가 26, 27까지 별표를 치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를 믿고 99% 시험제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냥이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몰라야 찍어요? 알아야 찍어요? 알아야 찍는다는 건 뭐냐면, 자, 일단 26번으로 가시면은, 2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수요와 공급 함수가 있죠? 그럼 자, 갈게요.
그냥입니까? QSEP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면 수요만 바뀌어요. 뭐만 바뀐다? 근데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올라가는 성격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찍더라도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가야 됩니까? 상승 증가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아시겠어?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찬가지야. 27번도 27번에 보시면은 지금 QSEP는 그대로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만 바뀝니까? 바뀌죠. 근데 뒤에 P가 똑같죠. 근데 900에서 1500이 늘어났다는 건 야매인데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했어. 그럼 손들어. 어떻게 돼? 둘 다 올라가는 걸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맞나요? 하여튼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만 움직입니까? 그럼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찍어야 된다는 게 꿀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 함수는 바뀌니까 어떻게 돼? 방향이 같은 방향 쪽으로 가시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26번 별표 쳤어요? 자, 일단은 무조건 세팅시켜서 계산을 하는 게 우선 1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무조건 세팅시키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한번 더 볼게요. 이게 기출인데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뭐냐면 취지가 자 들어볼게요. 균형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물이 만나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공급은 그냥이에요. 공급 함수가 하나밖에 안 등장해요. 얘기해봐요. 지금 26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공급은 그냥이야. QS 하나밖에 없어. 그럼 공급은 하나인데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급 곡선은 그냥이야. 안 변해. 그냥이야. EP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상태에서 균형에서 뭐만 바뀌는 거야? 수요 함수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의 꿀팁들은 다 그냥이야 같은 방향을 찍어야 돼. 반대 방향을 찍으시면 안 돼요. 이해 갔나? 근데 두 번째 꿀팁은 그냥이야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면 하나 또 꿀팁은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은 상승해. 양도 늘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꿀팁은 QD1을 불러보세요. 하나의 또 꿀팁을 드릴게요. QD1은 어떻게 되죠? 900 P죠. QD2는요. 1200 P죠. 그래서 기출은 이 P가 똑같이 냅니다. 그럼 그냥요 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수요 증가를 봐야 돼요.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는 걸 찍으셔야 된다는 거지. 대답 좀 해봐. 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무조건 세팅해서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세팅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공수. 공수는 뭐냐면 공은 따라서 공급함수, 수는 따라서 수요함수. 이걸 세팅한 다음에 균형을 갖게 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조시다 갑자기 공은 또 뭐니 그럴까봐 공급함수 수는 수요함수. 그러면 약자로 그냥 공수하면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QSEP는 그냥입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가 바뀝니까? 뭐 균형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아까 QD1에서 아까 900-P였죠? 맞나요? 그럼 QD2가 얼마예요? 1200-P죠? 그러면 이게 만나는 게 2점이고 요게 만나는 게 2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무조건 공수를 한 다음에 세팅하셔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그냥 해요. 같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합치죠. 그럼 몇 P가 되죠? 3P가 되죠. P는 모으고, 왜냐면 P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스톱 쳐보셨어요? P박 쓰기 위해서 그냥 P를 많이 모아야 되죠. 좀 재밌게 가자. 2시까지 개개되잖아. 힘들어 죽겠어. 물 좀 잠깐 마시고. P는 잘한다. P를 모아봐. 3P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9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예요? 30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P는 300이죠. 그럼 빨리 풀려면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그럼 양은 2배니까 얼마다? 60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자, 요것도 세팅한다. P는 어떻게 돼? 모아봐. 몇 P? 3P지. 재밌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1200이 돼요. 그럼 P는 얼마니? 400이 되죠. 여기다 대입시켜요. 그럼 양은 80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300에서 400. 양은 600에서 800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이야 야매가 있어. 야매 원하세요? 약간 위험한 야매인데. 자, 봐봐. 봐봐. 그냥이야 이게 객관식이야. 그럼 일본에 가니까 여기 300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럼 300이 나오면 600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300이 나오니까 600이 나오면 맞죠? 300이 나왔는데 900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내 강의는 머리를 좀 써봐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나? 400이 나오면 4이 800이니까 800이 나와야 되죠. 900이 나오면 298이니까 안 나오잖아. 그러면 찍을 수도 있겠다. 야, 몇 번? 1번이 정답이잖아. 이거 찍지 말고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따라봐. 공수 넘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수 넘기셨어요? 넘기시면은 27번도 기출이에요. 그럼 T 시점에서 T1이라는 것은 지금에서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그냥이야 QSEP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죠. 대략 좀 해봐요. 근데 지금 QD1에서 QD2로 바뀌었죠? 그럼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QD1이 얼마예요? 900 마이너스 P. QD2는요? 1500 마이너스 P죠? 자, P는 같죠? 근데 900에서 1500이 늘어났죠? 그럼 수요 감소로 봐야 돼요? 수요 증가를 봐야 돼요? 그럼 같이 올라가죠? 그럼 오른 것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올라가는 거는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그렇지. 강사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염지 문제를 갖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찍어야 돼. 내가 감독관이야. 빨리 줘요! 그럼 1번 찍으면 돼, 안 돼? 네, 또 오게 되는 거야. 1번. 아시겠죠? 이거는 정답이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이야, 둘 다 증가해. 증가할 수밖에 없죠. P는 어떻게? 모아봐. 몇 P? 3P죠, 3P. 똑같이 아까랑 거죠? 900이죠? 그 P는 원래가 얼마였어요? 300이 되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이 얼마예요? 60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이거 그냥이야 P를 모아. 몇 P가 돼? 3P가 되죠. 1500이 되죠? 그럼 P는 얼마야? 50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이 얼마야? 1000이 되겠지. 그래요? 그럼 가격은 300에서 500이니까 얼마 상승? 양은 400 증가라는 게 기출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번과 27번은 문제가 거의 99% 시험제 나옵니다. 그럼 그냥이야 숫자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따라서 공수 그냥이야 세팅을 해. 세팅을 한 다음에 공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 상태에서 수요는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 28번에 가시면은 자 분석 대상의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3P 이꼬르 200-QD다. 공급 함수는 2P, QS는 1500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갈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걸 좀 QD로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QD로 바꿔볼게요. 양으로 고치는 게 좋죠? 그러면 QD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00에서, 자, 2000에서 그냥요, 마이너스 3P예요. 마이너스 3P가 되죠. QS로 이제 바꿔볼게요. QS로 바꾸면 1500이 넘어가죠. 그러면 1500에다가 그냥입니까? 플러스 2P입니까? 플러스 2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따라해보세요. P는 어떻게 된다? 그럼 몇 P가 되죠? 5P가 되고, 따라서 숫자는 빼자. 어차피 이건 나중에 하시면 빠지죠? 그럼 2000에서 1500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5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P는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죠. 그쵸? 그럼 100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죠? 그러면 200이 되니까
1700이 양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절대 별표 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는 몇 번하고 몇 번? 26번하고 27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넘겨보세요. 탄력성이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6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61페이지로 가시면은, 61페이지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 테마 핵심 4로 가보세요. 4로 가시면은, 탄력성을 아예 잡아드릴게요. 가시면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밑에 가시면 탄력성의 종류 네 가지 있죠. 자, 쫙 불러보세요. 모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교차 탄력성, 또 수요의 도둑 교차 가격 탄력성이 있죠. 네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찾았죠? 그럼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는 그냥입니까? 계산입니까? 그럼 누굴 올릴지 내릴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밑에 네 가지 종류 보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종류를 봤을 때, 자, 갑니다. 탄력성의 종류가 내가 지금 뭐에 대한 뭐의 탄력성이라고 했어? A에 대한 B의 탄력성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요건 따라서 B에 대한 A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그럼 B가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돼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B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뭐? A에 대한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볼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가격에 대한입니까? 그럼 아까 A와 B 기억나시죠? 그러면 누가 내려가겠어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위에가 뭐가 올라가죠?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양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보고 계시죠?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그냥요, 절대값을 씌워요. 그 다음에 최초점은 원래로 가고 중간점은 더하라고 했죠? 이따 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의 모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밑에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갈게요. 그러면 이것도 소득에 대한이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소득 변화가 내려갑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어려운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에다 별표 쳐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소득이 내려간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냐면,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금 밑에는 무슨 제의 가격이 내려갔죠? XJ의 가격이 내려갔고, 위에는요, YJ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갔죠? 자, 그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옆에다가. 자, 따라보세요. XJ 가격에 대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따라보세요. YJ 수요. 그럼 YJ가 그냥입니까? YJ가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XJ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갈게. 지금 요게 지금 그냥이야 XJ 가격에 대한 무슨 제? YJ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가셔서 자, 지금 어디로 이제 가냐면 교차 탄력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자, 87페이지로 갑니다. 8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87페이지에 52번 있어요? 자, 52번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 자,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읽을게. 자, 아파트서부터 탄력성까지 시작. 파토 다시 갈게. 의욕이 없어, 의욕이. 그죠? 읽으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따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이게 가격이라는 게 생각됐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뭐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지금 보고 있어? 그럼 봐봐. 아파트가 그냥이야 밑으로 내려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뭐가 내려간다고?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 다세주택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내가 잡아놔야지 이따 가면 네가 언제 그랬니 그럴까봐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갈게. 자, 지금 뭐의 수요의 교차 타로성이야? 그럼 아파트가 어떻게 돼? 내려가고 아파트에 그냥이야 가격이 생각됐어. 가격이 내려가고 다세주택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교차 탄력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것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다세주택이 나와.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됐어? 아파트의 대체재가 생략된 거지.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교차 탄력성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못 맞춰요. 오케이. 다시 갈게. 한 두 번만 읽자. 뭐에 대한? 그러면 밑에는 뭐가 내려가고 얘기해봐요. 위에는 다시 한 번만 세뇌 교육한다. 뭐에 대한 뭐? 다시 뭐 내려가고? 아파트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 짜증내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봐봐. 이건 그냥이야 가격이 내려가. 이거 했잖아 지금. 이건 소득이 내려가잖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 지금 A와 B 중에서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돼. 얘가 헷갈리고 얘가.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아까가 뭐에 대한 뭐의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다세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교차선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했죠? 근데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까? 다세대 다른 놈을 찾으시는 거죠. 오케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내가 편한 게 지금 52번에 적어놨지? 뭐에 대한? 무슨 주택?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다세주택 수요가 그래야 내가 나도 편해 있다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뭐 하다가 그렇게 흥분하다 왔지? 교차 탈락성 하다 왔죠? 이게 교차 탈락성이 어려워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프린트 다시 핵심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4번을 보시면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A와 B라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죠? 뭐가 올라가겠어요? 공급량이 올라가죠.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메뉴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함대라는 게 있어요? 무함되면 그냥이야 완전 탈리야.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평. 지금 프린트 위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게.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지. 그럼 이건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완만하죠. 1보다 크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변화 같으면 그냥입니까? 단위 탄력적입니까? 지각성성도 되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가격 변화가 커요? 가격 변화가 거꾸로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면 그냥이야 완전 B야. 완전 B는 수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소득 탄력성이 따라서 정렬중.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럼 같은 방향이죠. 그럼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열등재는요 반대로 움직이죠.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중간재라는 자체는 중립재가 뭐냐면 우리가 오토 중에서 N은 그냥이야 중립이야. 변화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제로입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중간재는 변화가 없다는 거. 따라서 정렬중. 손 들어보세요. 정상재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열등재는 중간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렬중은 교차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에 대한 뭐예요? X제의 가격에 대한 Y제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XJ가 가격이 높으면 YJ 사죠. 그러면 그냥요 같은 방향. 그 플러스면은 정상제다, 대체제다.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완제 아까는 보완제는 같았어요. 반대 방향이었어요.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독립제는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제로입니까? 제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따라서 대보독. 그럼 대보독은 그냥이야 교차야. 그럼 대체제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보완제는 독립제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1번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는 게 있죠. 이건 가격이 생각됐습니다. 뭐가 생겼다? 가격.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은 대체제가 중요해요. 무슨 제가 중요하다? 대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외워요? 그러면 대체제가 많으면 그냥이야 선택의 폭이 넓어.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대체제가 중요해.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면 용도 전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해야 되고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주거형이 더 대체제가 많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치제 투기제 고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우개하고 집에 있는 주택 중에서 누가 더 비싸요? 주택이 더 비싸죠. 얘기해봐요. 그럼 지우개는 싸죠. 그럼 100원에서 10원 올라갔다고 안 삽니까? 삽니까? 사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어서 안 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저가가 비싸, 고가가 비싸. 보통 사치제가 비싸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비쌀수록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시험 잘 안 나와요. 대체제 위주로 가세요. 무슨 제로 가나? 대체제. 이해 갔어요?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비탈, 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인데 과의 관계 들어봅니다. 자, 기업의 총수입은 뭐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양이 가로축이죠. 그러면 우리가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죠. 그 이 면적이 수입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기업의 총수입이 되고 가게의 총지출이 되며 그냥 임대료 수입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임차인의 지출이 될 수 있죠. 그 면적이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무슨 탄력적? 그러면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1입니까? 1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죠. 그럼 직각삼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직각삼곡선에서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이렇게 직각삼곡선이 있으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봐요. 자, 그러면은 요 면적이 같으면 이 변화가 똑같죠. 그럼 그냥입니까? 총수입이 변화가 없습니까? 총수입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량은 변합니까? 수요량은 변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면적이 수입이라고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냥요 면적이 같아요. 그럼 수익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수입이 총수입이 변화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양은 바뀝니까? 양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참 재밌게 갈게. 지금 얘가 갑이라는 건설회사예요. 그러면은 A지역과 B지역이 있으면은 그냥요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요 요게 1보다 커요. 그럼 대체제가 적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만들면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그럼 가격을요, 기업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지만 총수입이 늘어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저가야지만 총수입이 그냥이야, 총수입이 증가해.
이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재가 적어. 갈 데가 있어 없어. 불리하죠.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가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된다, 가격 올려야 된다. 고가 정책을 써야지만 수입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얘 두 가지가 100% 시험 나와. 그럼 우리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야 돼, 가격 내려야 돼. 그럼 가격과 수입이 반대죠. 근데 비탄력적은 가격 내려야 돼, 올려야 돼. 올리면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야매로 갈게. 따라서 비탄력. 짝대기가 똑같이.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증가하고 내리면 수입도 감소한다는 거야. 자, 옷감 중에서 비단이 있지, 비단. 비단은 싸? 그 다음에 비단 고가. 비탄 고가. 그럼 비탄력은 그냥이야 가격 올려야 돼. 올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나와요. 100% 나와요. 지금 보고 있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어떻게 되죠? 인하해야지만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내가 기억 니은은 100% 나온다고 했어? 강사를 믿으셔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완전 비탄력적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재가 아예 없어.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증가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이죠.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이요 이 곡선이 수직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500원짜리 빵 10개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도 올라가죠. 그럼 만약에 550원으로 올렸어. 그러면 그냥이야 5,500원이 돼. 10%밖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가격 변화시 수요량이 불변이야. 그냥이야 수입만 변해. 수입만 변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이 변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그냥이야 완전 수직이야.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용도 전환은 가능해.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곡선이 우상향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단기는 그냥이야 기간을 짧게 줘. 그럼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는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단비 장탄. 자, 보세요. 아까 수요 탄력성도 대체재가 많으려면 단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장기수록 대체재가 유입 많거든요. 그래서 단비 장탄은 수요나 공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한 번에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돼요?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자, 여쭤볼게요. 수요만 그럽니까? 공급도 그럽니까? 그러면 아예 암기 버리시는 게 나아요. 화이팅. 그럼 단기 나오면 무조건 못 찍고 장기 나오면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렇죠. 맞아요? 표현한다면 수요는 그냥이야 대체재 때문에 그래.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장기가 탄력적이지. 얘기 좀 해봐요. 공급은 대체재입니까? 공급의 기간입니까? 기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뉘앙스는 똑같이.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장기는 공급만 그래? 수요도 그래요. 외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맨날 틀려 그냥 아주 그냥. 단기 나오면 비탈 찍고 장기 나오면 탈 찍으란 말이야. 그냥이야 둘 다야.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공급은요 4번 5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나?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그냥이야 아파트가 오래 걸려. 옷이 빨리 만들지. 그러면 아파트는 그냥이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주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건 만드는 생산 기간이 길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탄력적이다, 얘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이걸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단비장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단비장탄의 시간에 주어진 것이냐 부여한 것이냐 아니면 요거는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짧을수록 더 탄력적이죠. 그럼 신규하고 중고주택 중에서 신규는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 안 지었으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비탄력적이고 중고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건 마스터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단비장탄 무슨 뜻이야? 단기는 비탈, 장기는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요. 그럼 단기는 무조건 비탈을 찍고 장기는 탄력적이 라는데 주의하실 거는 공급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의시라고 부르는 거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탄력적이라는 그것만 주의시면 단비장탄은 다 맞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됐으면 이렇게 하시고, 요거 좀 쉬었다가 갈게요. 문제 푸는 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